평에 200만 원대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업체들도 많았었어요. 분양가가 너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뭘 넣든 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진이 안 남아요, 임대되는 거라는데. 땅집고가 수도권 상권, 서울 구도심 쇼핑몰 상권의 실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주요 상가를 취재했습니다. 만 가구에 달하는 단지 내 상가는 공실에 허덕이고 강남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단지 상가 분양 성적도 신통치 않습니다. (9,500여) 가구가 입주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5년차가 된 서울 헬리오시티 단지인데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국내 최대 규모 단지지만 아파트 상가는 입주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실로 가득합니다. 헬리오시티 근린상가 시설 A동, 지하 1층입니다. 거주 인구가 워낙 많아 평일 오후 시간대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지하철 송파역과 이어지는 통로 주변 26개 점포 가운데 13곳이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1층은 상황이 지하 1층보다 좀 낫습니다. 하지만 1층 대로변 상가도 20개 가까운 점포 중 6곳에서 7곳에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3년에서 4년째 공실인 점포도 꽤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헬리오시티 공실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가 꼽힙니다. 1층 전용 23제곱미터 상가 월세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100만 원 정도 낮춘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송파역 인근 20평 상가 월세가 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헬리오시티 상가 임대료가 매우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입주 초기 전용 8평에서 10평 규모인 1층 점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었습니다. 2층과 3층 월세는 이보다 저렴했는데요. 전용 30평에서 35평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들어 1층 월세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입주 초기보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떨어졌고 올해 임대료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임대료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임대료는 300만 원, 400만 원 돼 버리니까 감당이 이제 안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게를 이거를 이제 도저히는 안 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있으면서 바뀐 업체들을 엄청나게 봤거든요. 임대료는 비싸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갖고 이제 오시는 고객들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에 못 이겨갖고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업체들도 많았었어요. 강남권 신규 아파트 상가 분양 시장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는 입주민이라는 고정 수요가 있어서 안정적 투자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강남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으로 2,990가구 규모의 아파트인데요. 상가는 미계약률이 40%에 달합니다. 일반 분양으로 나온 117개 호실 중 50개 가까운 호실이 미계약된 겁니다. 지하 1층 비교적 평수가 큰 52제곱미터 상가 분양가는 16억 원대, 62제곱미터는 19억 원대입니다. 15억 원을 훌쩍 넘는 고분양가 탓에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상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 57개 호실 중 절반인 28개 호실이 미계약 상태로 남았습니다. 분양가가 10억 원 미만인 소형 평형만 분양이 이뤄졌는데요. 최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가 된 상가는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지하 1층 상가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 중 가장 비싼 분양가는 48억 원에 달합니다. 목이 좋은 자리라도 분양가가 비싸고 규모가 큰 중대형 상가들은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계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실이 생기는 원인을 꼽자면 앞서 보신 것처럼 높은 분양가가 지목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 1층은 평당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대에 분양됐습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소형 평수에만 수요가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센 게 제일 크고요. 지금 여기 레미안 상가하고 비교해봤을 때 입지랑 이런 것들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분양가가 너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여기 임대료도 같은 평수에 비해서 좀 과하게 좀 더 받아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뭘 넣든 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부동산이 그래도 한 20개 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진이 안 남아요, 임대되는 거라면 1층은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 집합상가 공실률은 서울 평균 8.1%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인 6.2%보다 높은데요. 강남권은 잠실 세내역, 논현역, 잠실 송파, 청담 순으로 공실률이 높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실을 두고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배달 문화에 익숙해져 집 앞 상가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슈퍼마켓이나 분식집 등이 사라지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업종의 다양성도 사라지면서 상가 침체가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분양가가 높다라는 게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분양가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고분양가라는 거는 결국 그 수익률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고속터미널 인근 쪽 반포 쪽을 보면은 소비를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뉴코아백화점이라든지 이쪽으로 소비를 하지, 아파트의 상가가 굉장히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 강남권 집합상가 수익률은 연 0.85%입니다. 1년 전인 2.09%보다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게다가 상가의 경우 분양, 임대 모두 대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고금리, 고분양가의 여파가 이어지고 수요자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아파트 상가 공실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